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장에서 무려 1.51% 하락하면서 3,92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장에서 무려 3.71% 상승하면서 91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상승을 뒤로 하고 내리 하락세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내내 우상향 곡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정부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천스닥까지 또 가려는 모습 펼쳐졌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2조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선 오늘장에서 수급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거진 5천억 원 가까이,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요. 개인 홀로만이 1조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단독 언론을 통한 이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정부에서 이 4달 중에 코스닥 이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 또 시장에서 언급이 나오자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써야지 된다라는 전망감 북선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도 이슈가 나왔죠. 지금 일라이릴리가 한국에 지금 마온자로 이 거점 기지를 만든다,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이 정규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로봇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과 현대차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이 미국의 현대차 생산 기지에 지금 애틀란타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불거졌고요. 삼성 또한 전 계열사에 지금 이 휴머노이드 가속화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자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우린 PTS가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로봇 이 정밀 감속기를 공급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SK하이닉스 또한 2%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애프터마켓에서도 6%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현대차는 0.5%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펩트론 홀로만이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흐름이 좋았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일라일리와 이 기술 평가 관련된 추가적인 연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뭐 보완이 필요한가라고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5시 50분 기점으로 지금 하락 중에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HL만도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북미 시장 관련해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죠. 8%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이외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오토에버, DL동일, 사조산업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로봇주가 가장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PG 오늘장에서 25%,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케어젠, 큐렉소, IT캠, 덕산, 테코피아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그리고 조방원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1.5% 넘게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이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 화장품주들까지도 기지개를 켜면서 오늘 장에서만 무려 3.7%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12월 달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을 보자면 좀 특징이 달라진 것 같아요. 흐름이 사뭇.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예. 보셨나요? 잘 봤는데요. 아,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되게 이례적인 게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60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3% 이상 급등을 했죠. 사실 뭐 상승률로 친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관세 이후에 코스닥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코스피가 급등한 반면에 코스닥은 되게 좀 소외를 많이 보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부분과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제가 이제 지지난번 시간대 이제 2017년 그 후반에 보여온 그런 코스닥의 바이오 랠리가 한번 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뭐 내년 1분기에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그래 이번에도 그러면 뭐 바이오 아닐까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 그 이데일리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추천을 해드렸던 펩트론이 오늘 장중에 한 10% 급등을 갖다가 10% 이상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시간 외로는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3%, 4%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일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목표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그 부분을 오늘 방송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어떤 자산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자면 그동안의 시장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오늘 장에서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짚어봐야 될지 오늘 또 12월 달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우리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이제는 코스닥을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추가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 뉴스와 더불어서 좋은 종목들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이 흐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또 같이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거래대금 사실 1위가 고영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뭐 코스피는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하고 은행주 뭐 그쪽으로만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고영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점은 오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좀 강하다가 오히려 이제 한 2시 정도 넘어서면서 약간 좀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은 되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로봇주도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갖다 꾸준히 보이고 오히려 이제 상승폭을 갖다 마지막까지 유지를 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몇 번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고 많은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영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하고 그리고 전자부품도 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의료 수술 관련한 그런 로봇을 갖다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까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갖다가 받은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내년 실적에는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의료 로봇 수술 의료 수술 로봇에 이제 그런 부분에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폭등하는 그런 흐름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장 초반에 한 5, 6% 정도에서 끝날 때에는 뭐 한 13%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에 일단 그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서는 좀 로봇주를 잘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 또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패턴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후반에 로봇주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영을 필두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 로봇주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봇주 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의 흐름만 보면 이 오전장에서도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장 막판까지 이 상승분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 로봇주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매매적인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종목들 그리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무작정 이 매수를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펀드멘털적으로도 탄탄하고 누구나 다 들으면 이 기업, 나도 이 기업 알지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매매적인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이 막 고공행진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거나 이 횡보할 때 이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승이 나올 만한 터닝 포인트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든 또 노하우, 수급, 차트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도 오늘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가님께서 주말 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배포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파일까지도 받아보면서 이번 주말에는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이제 또 11월에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초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연말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텐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계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일단 뭐 종목들도 그렇지만 한번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거의 안 하는 뭐 한 100번, 한 200번, 300번 투자하면은 그 중에 이제 손절을 갖다가 한 번 할까 말까 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리스크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공격적이고 그리고 좀 집중적인 투자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 붐업, 종합대책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왔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 뭐 코스닥 시장이 좀 기업이 좀 커질 만하면 다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고 막 그랬죠, 그동안 계속.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지금 12월 8일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에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 세력의 놀이터다. 그런 좀 오명이 계속 많았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을 갖다가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50% 급등을 했는데 코스닥은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좀 리스키하다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아니고 훨씬 못 미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신정부에서 이제 5,000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은 이제 1,000스닥 그런 부분은 이제 시동을 갖다가 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 소득공제 뭐 최대 3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연기금 투자 비중을 3에서 5%로 이제 늘리고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모험자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금융위에서는 오늘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갖다 한 게 아니고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갖다가 함으로 해서 조만간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이 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코스피 월봉과 코스닥 월봉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도 계속 매도였다가 계속 이제 매수를 좀 늘려갔죠. 그렇죠? 너무 빠지네 그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확연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고루 매수를 했죠. 고루. 그리고 이제 개인은 1조 이상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매매 패턴을 보였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뭐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1년 그 고점이 이제 3,200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4,200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고점을 갖다가 훌쩍 뛰어넘었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1년도의 고점이 1,050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급등해서 지금 이제 910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스닥이 계속 거의 뭐 10년 넘게 계속 좋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5년 전에 비해서 여전히 계속 10% 이상 지금 다운돼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여기까지는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월봉 이렇게 차트를 갖다 그려봐도 이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추세를 갖다가 돌파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금 지수 측면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데자뷰류에서 2017년 11월 2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2017년 11월 2일에 그렇게 내놨는데, 그 뒤에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실제로 정책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스닥이 되게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승률이 한 3배 정도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0스닥을 갖다가 가는 거를 넘어서도 지금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당시를 갖다가 돌아보면 지금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시기가 보통 연초 1월,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오늘 11월 증시가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제 12월 올해가 지나가고, 그럼 내년 1월, 2월,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과거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에는 코스닥이 좀 랠리를 갖다가 달려도 이상할 게 없겠다. 어떤 물론 이제 과거의 그런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담은 거죠,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그동안 외면했던 코스닥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코스닥 지수를 담았어요. 코스닥 지수를. 그것도 코스닥 이제 150 그런 대표 지수를 갖다가 매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사실 코스피 흐름이 어땠습니까? 중소형주는 되게 좀 못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막 지수를 갖다가 다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올해 되게 좀 우리를 갖다가 뜨겁게 했던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이닉스, 또 그리고 하나오션, 뭐 그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대형주들의 그런 지수 플레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코스닥이 그동안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소외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뷰티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뷰티 쪽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APR, 또 그리고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런 쪽이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뷰티 관련주들은 그래도 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리콘투도 그렇고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APR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좀 따져봐야겠지만,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PER이 한 4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의 이제 뷰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PER이 지금 2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지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제 동일 그런 섹터로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과 평가를 해도 지금 이제 PER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스닥이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 랠리가 사실 코스닥을 갖다가 진짜 후끈 달아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AI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 좀 로봇이 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이라는 이름 시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코스피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코스피만큼만 찬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갖다가 뭐 1050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도 이상할 게 없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오늘 그래 앞으로 좀 옥석을 좀 가려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지수가 좀 먼저인 것 같아. 지수가 매력적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만약에 뭐 당장에 주말에 이제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시고 앞으로 내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뭐 한두 달, 좀 길면 한 석 달, 뭐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코스닥 좀 그쪽이 우리의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차피 제 방송 추천주들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일단 뭐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 정규장에서는 플러스 10%, 뭐 14% 그랬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3, 4%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뭐 6만 원대 말씀드리고 10만 원대 말씀드리고 또 15만 원대 말씀드리고 이렇게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최근에 한 40만 원 눈앞에 두고 한 37만 원, 8만 원에서 오늘이 이제 애프터마켓 시세가 한 28만 원, 9만 원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30%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제가 펩트론 말씀드리고 이제 한 3일 동안에 50%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에 3배가 올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때 말씀드릴 때가 하한가 다음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뭐 4일 만에 4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짧게 일수하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리고 뒤에 이제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어떤 주식을 갖다가 뭐 하나오션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식이 한 뭐 6개월 뒤에 한 뭐 50%가 올랐다. 요즘 그런 거는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제가 말씀드리고 며칠 뒤에 한 3, 40% 오르고 그 뒤에는 한 달 뒤에 뭐 2배, 3배 오르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바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산일전기가 이제 3일 동안 12%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제 뭐 2만 원대부터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10만 원 부분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4배 뭐 올랐죠, 그렇죠? 최근에도 일단 뭐 9월 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뭐 한 7만 1,000원, 2,000원 부근에 이제 좀 뭐 다시 뭐 재매수를 하고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당분간 이제 뭐 코스피 종목들이 이전처럼 막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을 갖다 보이긴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일단 오늘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보였죠, 그렇죠? 수익률로 치면 한 5% 차이가 난 거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4% 정도 급등을 하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한 1.5% 정도 급락을 했으니까 한 5% 이상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진 않되 상승률을 갖다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전략을 짜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코스피 종목을 갖다가 다 매도를 갖다가 하고 코스닥으로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가 8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한 뭐 26만 원 정도의 공개 추천을 갖다 해드리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일단 뭐 11월 달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한 5번 정도 제가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되게 탄력이 좋은 그런 대형주죠, 그렇죠? 초대형주입니다. 오늘 한 3% 가까이 오늘 이제 하락을 했죠. 장중 내내는 계속 이제 뭐 보합권, 약보합 정도로 갖다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제 한 1시간 반 남기고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낙폭이 좀 심해지면서 장 후반에는 이제 마이너스 한 2.5%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스윙 타점으로 잡은 그런 기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60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리고 뭐 당일에 10%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뭐 10% 그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시장이 약세일 때 오히려 종목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코스피를 버려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뭐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빠지고 나면 오히려 좋은 종목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에서도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과거의 어떤 소외되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같이 봐야 되는 시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 좋았죠, 그렇죠? 뭐 말씀드리고 불과 한 10일 만에 43%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 2배 오른 거죠, 그렇죠?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5만 원 정도에 기분 좋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매도를 하고, 그리고 3분의 1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매수가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재매수로 갖다가 할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냥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잠수함 그 수주 실패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가지고 가되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전략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앞에서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냥 재미없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제 6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만에 65% 급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8개월 만에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추천을 하고 바로 급등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40% 제가 말씀드리고 급등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2차 전지를 갖다가 좀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2차 전지 ETF를 좀 기분 좋게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그대로 많이 하락하면서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2차 전지는 좀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LG화학이 신기술을 갖다가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이런 쪽이 물론 올해 되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도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볼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한 두어 달 동안 코스닥이 좋은 상승을 보일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실적 장세를 보일지, 대형주 플레이를 갖다 한다 그러면 어떤 섹터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의 흐름이 살짝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좀 바꿔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그동안 코스피 위주로 시장이 상승을 해서 코스피 위주로 포트를 짰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코스피를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다만 코스닥이 한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도 주요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이 부분이잖아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발굴해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매매적인 타이밍까지 제시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챙겨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신 그런 경험이 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직접 또 만든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우리 전문가님만의 이 자산관리 노하우의 집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 또 날도 춥잖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방송 끝난 이후에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PDF 파일 받아보면서 이번 주말 너무 춥다는데 이 집에서 전기장판 따뜻하게 켜고서 이 파일로 공부해보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PDF 파일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너무 종목을 갖다가 좀 많이 가져가면 특히나 안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뭐 가는 쪽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아마 이 부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주식을 갖다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한 몇백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올해 수익률이 한 5개월 동안에 한 2배 이상 뭐 수익이 났다 그런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모 증권회사의 이제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익률 그래프 그런 캡처 부분인데 물론 이 뒤로 이제 지금도 계속 수익이 더 많이 상승을 해서 100% 이상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9월 말까지 한 5개월 동안에 100%가 났는데 사실 뭐 이 수익률이 되게 위험하게 투자를 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때그때 주도주를 갖다가 계좌에 초기에 담아서 그래서 좀 끝까지 좀 가져갔다. 그런 부분이 되게 주요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냐 하면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기술 같은 경우로 갖다 제가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제가 공략을 갖다가 해서 이게 이제 한 뭐 일주일 만에 한 60%, 뭐 70%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증권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사실 근데 그때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좌에 이렇게 딱 초기 시세부터 해가지고 어쨌건 계속 꾸준히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5, 6월 달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 계좌 수익률이 이제 50% 나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주식 투자는 당연히 변동성의 게임이죠. 그렇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상승을 갖다 하는 건 물론 없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고생시키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좀 빠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2배 수익이 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뭐 막 단타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포트폴리오 종목을 갖다가 짜서 그렇게 해서 주도주를 갖다가 계좌에 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11월부터 해서 지금 주도주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11월 그리고 뭐 한 달 동안 보면은 뭐 마땅히 지금 끌고 간 주식이 없고 다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가져갈 뭐 그거는 좀 종목을 갖다가 압축해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뭐 포트폴리오 막 몇 종목 가져가지 말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2종목이나 3종목 그 정도만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건 또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면서 뭐 단기 스윙이나 뭐 그런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계속 좀 수익을 쌓아 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식은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제 헤지펀드로 제일 잘한다는 그런 운용사가 있는데 그 운용사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그러는 액티브 ETF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흔히 말하는 잘 가는 주식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ETF의 수익률이 실제로 코스피 지수보다 별로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냥 그냥 좋은 종목이라고 장기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 진짜 핵심 종목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죠. 사실 하이닉스가 막 가는 동안 하이닉스가 한 2배 오르는 동안 실제로 뭐 조선주나 뭐 다른 여타 업종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면 그런 주도주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한 달, 2달 정도 딱 그렇게 보유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10만 원에 매수해서 한 뭐 18만 원 될 때 뭐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일부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8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또 단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1번 계좌에서는 장기로 좀 보유를 하고 그리고 2번 계좌에서는 단타로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에 16%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스윙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계속 좀 스윙 투자를 갖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런 때 이렇게 좀 매수하는 그런 패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낙주 수익 매매 그러니까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 낙주 수익 매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고 또 그런 패턴을 갖다 하고 있고요. ETF 같은 경우에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윙 투자로 되게 자주 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에 뭐 한 하루 만에 한 7% 정도 수익이 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올해 되게 한 4월부터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불과 이제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어땠습니까? 국내 증시가. 아시다시피 뭐 계엄 사태 있었고 탄핵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조금 살만하니까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시장이 폭락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가 계엄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고요. 이때가 이제 탄핵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에 사실 손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뭐 중간에 좀 하락한 종목도 있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매수한 종목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비쌀 때 사거나 막 고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계좌가 또 급속히 또 상승하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갖다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강남 고가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어떤 풍파나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 아무리 강남 아파트라도 상승률로만 치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물론 단위가 클 뿐이죠.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요즘은 사실 뭐 코인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 우량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갖다가 투자를 잘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6개월에 2배, 1년에 2배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사실 주식 투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만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고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말에 나도 좀 주식 투자를 갖다 어떻게 해야지 좀 내가 너무 좀 모르고 한 건 아닌가? 그러신 분들은 지금 공부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PDF 자료를 갖다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전 차트부터 해서 어떤 수급 기법까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PDF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불금을 또 앞둔 현 시점에서 또 내일이면 주말이잖아요. 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쉬실 것 같은데 나도 이번 주말에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 코스닥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도 한번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여기에 우리가 차트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수급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다가 뭐 낙주 매매 기법, 수익 매매 기법 등 여러 가지 기법 특히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든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까지도 받아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오셔서 파일까지도 방송 끝난 이후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다시 좀 볼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분께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가격은 많이 올라왔고 그 사이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 중에 제일 큰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보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어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그런 쪽에서 함께 하기로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삼각 어떤 그런 그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안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기사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기사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사실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그런 만들어낼 휴머노이드,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양발로 서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런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휴머노이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까지 가미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뭐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를 봤을 때 가장 모더런 그런 로봇 주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장주인데에도 가장 모더런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정고점 부분은 어렵지 않게 돌파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이제 시간 외로는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소폭 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 ETF만 좀 강세를 갖다가 보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시간 외에서도. 일단 뭐 매수가는 그래서 43만 원 그냥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뭐 정고점 부근 1차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39만 원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도 다음 주에 시장에 있어서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교육방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지금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전문가님의 이 공부법 이 궁금할 것 같은데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안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받아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